선생님들 안녕하세요, 바닥입니다. 2020년 12월 9일 주식시황 리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은 코스피 지수인데요, 2.02%로 종가가 고가로 끝이 났습니다. 이 코스피 모습만 보면은 정말 강하네요. 수급적으로는 개인이 오늘 5천억을 매도를 했고 외국인, 기관, 양 매수로 해가지고 들어왔습니다. 양중에 분봉상 보시면 코스피는 이제 코스닥과는 다르게 코스닥은 좀 보겠습니다. 아침 시가 시작하고 나서부터 계속 상승으로 이제 끝이 났었고요. 오늘 코스피 종목 삼성전자도 있었고 2차전지 관련주들이 좀 큰 상승을 이끌었습니다. 그다음에 철강주들도 좀 있었고요. 그다음에 코스닥인데요. 코스닥은 이제 요즘에는 이제 코스피 대형주 쪽으로 해가지고 돈들이 많이 들어와가지고 코스피 지수의 모습이 더 좋은데, 일단 오늘 코스닥은 장중에 좀 하락이 좀 있었습니다. 장중에 시가가 시작을 하고 하락 후에 좀 상승이 이어지면서 종가는 이제 코스피보다 좀 약한 모습으로 끝이 났는데요. 일단 코스닥 하락을 했던 원인 중에 하나는, 원인이랄 거기보다 그동안에 이제 제약 쪽으로 해가지고, 그러니까 백신 관련된 그런 뭐 셀트리온 제약, 동근당 바이오, 그다음에 화이자 관련주, 모더나 관련주 이런 종목들이 이 코스닥 시장을 이끌었는데, 일단 오늘 그런 종목들에 아무래도 셀트리온 제약이나 이런 것은 좀 고점에 많이 왔었죠. 그래가지고 차익 실현 매물들이 좀 많이 나왔다라고 보여집니다. 그 수급적으로는 개인이 500억 매수, 외국인 매수 700억 매수, 기관 400억 매도를 했습니다. 확실히 오늘 삼성전자 1등 주식이 정고점을 다시 돌파를 하면서 코스피 지수가 상승을 했는데요. 정말 강한 모습입니다. 그 다음에 셀트리온 헬스케어 2등주로 해가지고 거래대금 2등인데, 얘가 셀트리온 제약이나 이 종목들이 아침에 개파락을 하고, 딱 이게 이 셀트리온 헬스케어 모습이 코스닥 모습과 완전히 좀 일치하는 모습이죠. 그래서 제가 이제 시장을 바라볼 때는 이런 시총 무거운 이 코스닥 지수는 이제 셀트리온 헬스케어나 셀트리온 제약 이런 종목들을 주로 보면서, 얘네들이 상승이 나오면 지수가 상승을 하니까요. 그렇게 움직임들을 확인합니다. 셀트리온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SK 하이닉스도 오늘 반도체 주식이 요즘 이제 상승이 크게 잘 나오고 있는 모습입니다. 거래대금 상위 700억 이상 종목들은 포인트 모바일이라는 종목은 이 아마존과의 대규모 공급 계약 체결이 나왔다는 이슈로 해가지고 어제 상한가를 갔다가 오늘도 시가가 상한가에 시작했는데 중간에 풀렸다가도 방 막판에 이렇게 끌어올리는 그런 모습들이 나왔고요. 그 다음에 코스모 화학은 2차전지 관련주 종목으로 큰 상승이 나왔습니다. 피플바이오라는 종목 신규 상장주인데 오랜만에 또 상승을 좀 이끌어주고 있네요. 그 다음에 IA 얘도 2차전지 관련주, 포스코케미칼 2차전지 관련주, 꽤나 2차전지 관련주들이 좀 많은 모습입니다. CMG제약 오늘은 특별한 이슈가 있어갖고 올랐다기보다는 이슈는 좀 찾아봐야겠네요. 그리고 대웅이라는 종목 내일 코스피 200 편입, 200 지수에 편입을 한다라는 소식으로 해가지고 상승이 좀 나온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CS 윈드 오늘 풍력 관련주들이 상승을 좀 했는데요. 이 상승한 원인은 제가 저번 영상에서 올려드렸던 이 정부 부처 주간 일정에 9일날에 정세균 국무총리 아마 이거 풍력 발전단지 현장 방문 뭐 이런 거 하면서 풍력주들도 좀 같이 올라가는 모습인데, 일단 저는 못 샀고요. 다른 거에 물려 있어가지고 못 샀고, 그리고 제가 보니까 10일날 내일날 매수를 해볼 만한 종목이 일단 넷제로라고 탄소 배출 관련된 이슈가 있습니다. 그래서 얘를 한번 좀 사볼까 싶은데, 이게 어떤 종목이 있냐, 이 KC코트렐이라는 종목과 한솔 홈데코라는 종목이 있습니다. 그럼 차트는 많이 안 좋아요. 차트는 좀 많이 안 좋습니다. 이 21선이 깨진 모습이고 별로 좋은 모습은 아닌데, 그래도 좀 비중을 조금 줄여가지고 이슈가 내일 나올 수 있으니까 10일날 이 넷제로 관련돼서, 그러니까 탄소 배출 관련돼서 이슈가 있기 때문에 한번 좀 사봐도 괜찮지 않나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용평 리조트 또 스키장이 또 잘 된다 해가지고 이렇게 상승이 나왔고, 오랜만에 아모레퍼시픽 이거는 화장품 관련주죠. 화장품 관련주가 상승이 나왔고요. 아미노로직스 종목들이 꽤나 이제 많이 나왔습니다. 아주 IB 투자도 아까 있던 이 포인트 모바일이라는 종목
이 포인트 모바일이라는 종목이 이제 아마존과 공급 계약을 한다라고 했죠. 근데 그것과 관련돼서 아주 IB 투자도 수혜를 받아가지고 좀 상승이 나왔습니다. 오늘 움직임을 봤을 때 좀 확실한 게 2차전지 쪽으로 해가지고, 원래 그 전부터 해가지고 2차전지 쪽에 돈들이 많이 들어왔었거든요. 이 수급 적으로도 보면은 좀 LG화학 같은 종목도 보면은 외국인들도 꾸준하게 매수가 좀 들어왔었고, 이렇게 좀 파는 날도 있었지만 그래도 이 산 물량에 비해서 그 매도 물량을 좀 적은 상태로 해가지고 2차전지 관련주들 좀 상승이 나왔고요. 이 삼성 SDI도 수급이 좀 들어오고 2차전지 쪽으로 해가지고 상승이 좀 많이 나오는 모습입니다. 고프로 BM도 상승이 좀 나오고 있고요. 아무래도 여기서도 이제 종목들이 이렇게 많으니까 이 대장주들을 좀 잘 찾아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직 주가가 크게 상승을 하지 않고 조금 더 상승을 할 수 있는 그런 여력 있는 종목들을 좀 찾아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했던 그 종목들이 뭐냐면 탄소 배출권, 넷제로 관련돼서 KC코트렐이나 이건산업, 오늘 이건산업이 의외로 좀 틀을 살짝 만들어 놨네요. 한솔홈데코 이렇게 있는데 이건산업 쪽을 얘가 장 막판에 보시면 21선을 좀 위에 뚫어놨죠. 여기 21선 뚫어준 모습인데 거래대금은 좀 많이 작습니다. 20억밖에 안 터진 건데, 그래도 왠지 일단 저는 이 탄소 배출권 관련돼서 이 종목들을 한번 좀 보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오늘 풍력 관련주들도 원래 제가 관심 종목에 넣어놨는데 얘도 똑같이 21선은 아직 뚫지 못한 좀 애매한 모습이라고 판단했는데 일단 강하게 상승이 나와줬습니다. 그래서 탄소 배출 이거 넷제로 관련돼서 얘네들도 한번 이슈가 있으니까요. 내일 뭐 정부 측에서 발표가 나올 수 있으니까 그거를 바탕으로 매매를 좀 해볼까 하고, 그리고 이슈들을 한 번씩 보겠습니다. 일단 동신건설은 이재명 지사 관련주인데 정치테마주죠. 요즘에 상한가를 좀 잘 갔던 그런 종목입니다. 오리엔트 전공, 에이텍TN. 일단 확실히 동신건설이 이제 대장주로 해가지고 상승이 크게 나오고 있는 모습인데 오늘은 좀 쉬어가는 듯한 모습이고요. 프리엠스도 오늘은 좀 쉬어가는 듯한 모습이고, 이낙연 관련주들은 좀 그때 이 측근 관련돼서 문제가 있었는데 그것 때문에 개파락을 했다가 요즘에 좀 다시 상승을 하고 있고요. 남성은 좀 이월드 다시 한번 이제 이낙연 관련주가 크게 상승을 하는 건 아닌데 그나마 바닥권에서 움직임들이 조금 있다, 좀 그 정도 수준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정세균 국무총리 관련주, 수산중공업이 대장인데 주가는 많이 높습니다. 좀 높아가지고 매매하기는 좀 부담되는데 일단 추세는 좀 좋은 편입니다. 추세는 좋게 상승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 봐야 될 거는 이제 윤석열 관련주들이 좀 상승이 크게 나오고 있죠. 요즘에는 이 서현이화라는 종목이 좀 상승률이 커가지고 크게 가고 있는데요. 윤석열 그 검찰총장 이슈는 지금 계속 나오고 있으니까 이런 것들은 매매를 좀 해봐도 되는데 그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한 7,500원? 이 구간으로 오면은 좀 매수를 좀 할 것 같습니다. 이 구간에 와야. 그게 아니라면은 매수하기는 조금 높은 자리라고 보고 있고요. 뭐 서현탄 메탈도 이제 강하게 상승을 했었고, 그리고 홍정욱 관련해가지고 정치를 안 하겠다라고 했는데 요즘에 이제 페이스북에다가 좀 정치 관련된 그런 언급을 좀 한번 했었거든요. 그런 정치 출마를 한다라는, 출마 얘기가 딱 직접적으로 거론된 건 아닌데 간접적으로 좀 그런 이슈가 있어가지고 KNN이 12월 8일날 갭 띄워놓고 지금 밑으로 떨어지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오늘은 또 고려산업이 좀, 원래는 KNN이 좀 대장이었는데 오늘 고려산업이 크게 상승이 좀 나왔었네요. 한국프렌지는 계속 이 한국프렌지가 거의 상한가까지 갔다가 좀 시가에 밀린 모습, 그런 모습 이 나오는 종목인데 요즘에 이제 KNN보다는 오히려 한국프렌지 이런 종목들이 좀 더 상승이 많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다음에 안철수 관련주들은 좀 상승률이 좀 작아요. 그러니까 움직임들이 별로 좋지는 않습니다. 홍준표 관련주도 움직임이 그렇게 좋은 편은 아니다. 백신 테마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제 10일날 내일이죠. 아마 내일에서 10일을 넘어가는 그 새벽쯤에 이 FDA 화이자 관련돼서 FDA 그 승인 이슈가 있을 것 같은데 발표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거 관련돼서 일단 그 전에 이제 시세가 많이 나왔죠. 시세가 좀 일봉상에서 많이 나온 편인데 그게 이제 발표를 하게 되면은 재료 소멸이 좀 될 수가 있습니다. 왜냐면 주가 상태도 많이 높아진 상태이기 때문에 이게 재료 소멸로서 밑으로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럼 그 떨어질 거를 또 생각해 놓고 이제 매매를 좀 해야겠죠. 제일약품도 빠지고 있고 KPX 생명과학도 좀 많이 빠지네요. 이제 확실히 화이자 인맥 관련주, 얘네들이 이제 인맥주인데 뭐 전무나 뭐 부사장 이런 엮여 있다 그런 걸로 해가지고 올라간 건데 오리바이오가 대장이고요. 근데 오늘도 좀 큰 거의 마이너스 한 10% 정도 빠지면서 끝이 났는데 이런 건 조심하셔야 됩니다. 지금 위치는 조심하긴 해야 돼요. 10일날 그 나왔던 게 재료 소멸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 되고, 근데 이런 종목들은 이제 낙폭 과대로서 매매는 해볼 수 있겠죠. 한 이런 구간 정도는 오면은 매수를 한번 해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합니다. 그리고 엔투텍, 모더나는 일단 화이자 이 뉴스인데요. 화이자랑 모더나인데 이번 주에 아까 말했듯이 10일날 FDA 자문위에서 거의 대부분 이제 승인이 나올 겁니다. 뭐 미국에서 백신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 승인 관련돼서 나올 건데 이거 관련돼서 이제 내일 움직임을 좀 봐야겠죠. 우리바이오나 아니면 콜드체인 관련주요. 그 다음에 모더나도 좀 보시면 이제 17일날 FDA 자문위에서 판가름이 날 것이다. 이런 이슈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아까 말씀드렸듯이 17일이죠. 17일날 모더나 FDA 승인 소식이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일주일 넘는 시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또 매도폭이 좀 크죠. 큰 상태로 이거를 이제 지금 많이 내려온 상태인데 여기서 이렇게 반등을 노리고 매매를 해볼 수 있지만 아직 17일이니까 일주일 넘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지금 바로 매매를 하기보다 차라리 서서히 여기서 이제 매도폭이 점점 줄어들 겁니다. 떨어지는 게 줄어들면은 이렇게 횡보를 하는 모습들이 나올 텐데요. 그 나오는 모습을 보고서 매매를 해도 늦지 않을 거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에비프로 바이오도 크게 상승을 했지만 이제 결국 떨어지고 있는 그런 모습이고, 소마젠이나 아이큐어를 갖고 있는데 좀 많이 떨어지더라고요. 이렇게 좀 떨어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다음에 셀트리온, 확실히 셀트리온 관련주들이 거래대금이 이렇게 많이 터지면서 큰 상승이 나왔죠. 얘네들이 이렇게 빠지면은 결국 지수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코스닥 지수가 다시 한번 이제 반등이 좀 나와주려면은 이 셀트리온 관련주들이 좀 상승이 나와줘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움직임들을 볼 거고, 저는 얘를 이제 좀 많이 떨어지면은 좀 사지 않을까 싶어요. 떨어지게 되면은 살 것 같고, 바이오톡 이 종목도 셀트리온 제약이나 이런 종목들이 올라갈 때 크게 상승을 했던 종목이니까 계속 봐야 되고요. 셀트리온 헬스케어도 크게 상승했고, 대정화금은 좀 많이 약한 모습입니다. 바이오톡스틱이나 이런 종목들에 비해서요. 다음에 ST팜 원료 생산 관련된 업체고요. 상한가를 갔다가 요즘에 오늘도 마이너스 한 10% 넘는 하락이 나오면서 좀 쉬어가는 모습입니다. 여기서 이제 상승을 했다가 끝이 나는지 좀 봐야겠죠. 프로스테믹스, 요즘 오늘은 보니까 아미노로직스가 좀 상승이 크게 온 모습입니다. 꽤나 나쁘지 않은 모습으로 상승이 나왔고요. 얘도 이제 CMO 관련된 이슈, 약간 위탁 생산 이슈죠. 위탁 생산 이슈로 해가지고 상승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존슨앤존슨 관련주 이제 인코니인데요. 존슨앤존슨 확실히 이제 백신 관련주들 쪽으로는 이슈가 좀 많이 빠지니까 좀 백신주들이 좀 큰 하락을 좀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셀트리온 제약부터 해가지고요. 그래도 인콘도 이 존슨앤존슨 관련돼서 크게 상승을 했던 종목이기 때문에 지금 이런 구간이 어떻게 보면은 서서히 떨어지지만 이게 하락을 어느 구간에서 멈출 겁니다. 이런 종목 같은 경우는 좀 많이 빠지기도 빠졌고, 일봉상으로도 여기가 이제 박스권에 다다랐거든요. 박스권이고 선을 한 번만 그어보면은 이런 구간 앞에 있는 정고점들까지 지금 내려온 모습이기 때문에 존슨앤존슨 같은 거, 존슨앤존슨도 국내에서 이제 사용을 하겠다라는 그런 이슈들도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제는 이거를 좀 다 보고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이런 백신 관련주들이 이제 아무래도 이제 빠지겠죠. 힘이 좀 빠지는 겁니다. 하지만 일단 올라갔던 이슈들이나 그 다음에 일정이 아직 남아 있잖아요. 10일날 FDA 승인이든지 뭐 존슨앤존슨 아니면 모더나, 오늘 아스트라제네카는 이제 보니까 차트를 한번 봐야 되는데, 얘네들은 이제 그 연내 올해에는 FDA 승인이나 이런 이슈가 없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럼 아스트라제네카는 좀 좋지 않은데, 그래도 아직
화이자 관련주 우리바이오나 그다음에 모더나, 엔투텍 이런 종목들 아직 17일 날 이제 모더나 승인 관련된 이슈가 있으니까요. 이런 종목들은 한 번 더 이제 상승이 나와줄 수가 있고, 이제 지금 오늘은 이렇게 많이 빠졌으니까 한번 이런 종목들, 우리바이오는 대장이긴 했죠. 이런 것들은 이슈가 물론 이제 끝이 나지만 이렇게 하락을 했을 때는 한번 과대 낙폭 개념으로 해가지고 매수를 한번 해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라파스라는 종목, 이거는 이제 주사기 관련된 종목인데요. 그렇게 큰 상승이 나오고 있지는 않네요. NK맥스는 오늘 좀 상승이 좀 나왔었고, 덱사메타손, 신풍제약, 여기는 뭐 그렇게 막 코로나 이슈로 해가지고 크게 상승을 했던 그런 모습까지는 아니니까요. 아스트라제네카 얘네들도 좀 죽어가고, 골드체인 관련주들이 상승을 크게 했다가 이제는 좀 힘이 약하게 좀 빠지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얘네들도 아까 말했듯이 과대 낙폭으로서 매매를 해볼 수 있는 자리들은 이제 존재를 할 거거든요. 이제 선택을 해야 되는 게 어떤 거냐, 이제 이런 종목들 앞에서 크게 이렇게 상승이 나왔었죠. 상승이 나왔습니다. 오늘은 이제 보면은 셀트리온 제약부터, 어제부터 치면 돼요. 셀트리온 제약부터 해가지고 이제 큰 하락이 이어진 상태였습니다. 그러고 나니까 백신 관련주들도 같이 빠지게 되고 했죠. 오늘 이제 반사 이익으로 했던 종목들이 뭐가 있는지, 삼성전자처럼 이제 코스피 대형주들 쪽으로 돈이 많이 들어왔습니다. 반도체 관련주들이나 SK하이닉스, 그 다음에 이제 포스코 케미칼, 이런 2차전지 관련주들 쪽으로 돈이 좀 다시 들어온 모습이고요. 간간히 시장에서 이제 갈 데가 또 없으니까 피플바이오나 박셀바이오 이런 종목들에 좀 돈이 좀 다시 들어오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이런 것들을 보면서 확실히 시장에서 다시 섹터가 이동을 하고, 원래 한동안은 이 자금이 코스피 쪽으로 해가지고 상승이 크게 나왔었죠. 크게 나왔다가도 좀 계속 뭐 조정 없이 계속 가고 있는데, 이런 상태에서 요즘에 며칠 동안 좀 이렇게 음봉이 좀 나오고 좀 쉬어가는 모습이 좀 있었는데, 그때 틈타 가지고 이제 코스닥도 같이 이렇게 좀 올라간 겁니다. 코스닥 쪽으로 돈이 좀 들어왔던 게, 그러니까 그 주된 종목이 셀트리온이나 셀트리온 제약 이런 종목들이 많았겠죠. 백신주들이나. 근데 이제 그런 종목들이 서서히 돈들이 이제 빠져나가고, 그 코스피 종목들로 상승이 좀 이어져 나가고 있는 겁니다. 그럼 이제 선택해야죠. 코스피 계속 올라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코스피 종목에 이 올라가는 말에 올라탈 것인지, 아니면 이 백신 관련주들 지금 큰 상승이 나왔다가 이제 드디어 돈들이 이제 서서히 빠져나가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 이런 종목들이 지금 구간은 매매하기 어렵다는 거예요. 왜냐, 주가가 많이 높아졌기 때문에, 여기는 많이 높아진 상태이기 때문에 매매할 수 없지만, 얘네들이 이렇게 떨어졌을 때는 특정한 이런 구간들이 존재합니다. 특정한 지지와 저항 구간들이 존재해요. 여기 전고점들 있죠. 이런 구간에서 분할로 매수를 이렇게 떨어지면은 한다라고 생각하면은 충분히 매매를 해볼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어차피 이런 애들이 이렇게 떨어졌을 때는 반등은 한번 나와줄 수밖에 없거든요. 그리고 뭐 화이자 백신이 이제 이슈가 끝난 거지, 뭐 이제 10일날 FDA 승인이 나고 하면은 뭐 재료 소멸 이런 이슈들이 끝난 거지, 이 화이자라는 거를 아예 안 쓰거나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 과대 낙폭으로 떨어졌을 때 한번 반등을 노리는 매매, 모아가가지고 반등을 노리는 매매를 해볼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원격 의료 관련주, 원격 의료도 지금 이슈가 계속 있습니다. 한 번씩 뉴스에 보면은 이제 원격 의료 관련된 이슈들이 좀 계속 나오고 있고요. 그 대상으로는 지금 비트컴퓨터가 모습이 좀 좋은 모습인데, 얘네들도 어차피 지금 지수가 빠지니까 같이 빠지고 있는 상태지만, 원격 의료는 뭐 계속 얘기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그 코로나뿐만 아니라 다른 것도 시대의 흐름이 굳이 병원에 가지 않아도 이제 진료를 받을 수 있게 하는 그런 쪽으로 가기 때문에, 얘네들도 지금 이런 구간은 좀 위험한 거고요. 여기 보시면 이런 선을 그어놨던 이런 곳이 다 지금 지지와 저항으로 작용을 했던 그런 곳입니다. 이런 곳에서 한번 여기서 분할로 서서히 좀 모아가 보는 매매를 하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유비케어도 있고 나노엔텍도 있는데, 유비케어 비트컴퓨터가 좀 대장으로 가고 있습니다. 이제 서서히 이제 음압병동도 코로나 관련주들이 서서히, 얘네들은 이제 이 코로나 확진자가 늘어도 상승을 크게 해왔기 때문에 이제 좀 많이 빠지면서 끝이 나는 겁니다. ECS 원격 근무 관련주들도 힘이 없이 좀 빠지고 있고요. 그동안 이제 골판지, 제지 관련된 종목들이 상승이 크게 나왔는데, 얘네들도 이제 서서히 힘을 잃고 빠지고 있습니다. 서울식품도 이제 올라갔다가 빠지고 있고요. 확실히 이 그동안의 상승을 이끌었던 종목들이 좀 조정이 들어오면서 코스닥 종목들이 좀 빠지고 있고요.
그러니까 선택을 하라는 게 여기서 2차전지 관련주들도 이제 상승이 크게 나오고 얘네들이 조정이 지금 뭐 따라서 살 수 있으면 사갖고 뭐 해도 되지만 아니면은 좀 조정이 들어왔을 때 사거나 그러니까 선택을 이런 2차전지 관련주들 쪽으로 할 건지 아니면은 제가 말했듯이 이런 백신 그동안 많이 올랐던 이런 신관련주들이 떨어졌을 때 과대 낙폭 개념으로 해가지고 모아가면서 살지 그런 거는 이제 좀 정하시는 게 괜찮지 않나 생각합니다. 특히 오늘같이 이제 풍력 관련주들도 상승이 한번 나오면서 어떻게 보면 여기를 또 전고점을 뚫으러 가는 그런 모습이 나올 수도 있거든요. 그런 것도 기대를 하면서 CS 윈드가 좀 대장으로 보여지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했듯이 탄소 배출권이 내일 이 넷제로라고 해서 탄소 배출권 얘기가 나올 겁니다. 어차피 나온다라고 했으니까 얘네들이 시세가 나오는지 한번 지켜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중국 양자 컴퓨터 얘기는 이제 별 얘기가 없고요. 그다음 게임 파노 관련돼서 상승이 좀 나오다가 데브 시스터즈는 좀 강하네요. 얘 게임베일 이거 같이 엮여있는 그런 종목인데 좀 강하게 상승이 좀 하고 있습니다. 정말 강하네요. 다음 넥슨 GT는 좀 오랜만에 상승이 좀 나왔네요. 넥슨 GT를 좀 관심 종목이 좀 넣어 놓을 것 같습니다. 바로 매매한다라는 건 아니고요. 근데 지금 차트만 봤을 때는 움직임이 좀 괜찮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해운 쪽 일단 현대제철 이런 철강 쪽이 오늘 좀 많이 강했죠. 이쪽으로 해가지고 요즘에 계속 상승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요즘 철 생산이 좀 주문이 계속 늘어난다고 해가지고 계속 꾸준하게 상승을 좀 하고 있네요. 정말 강하게 상승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해운 관련주 대한해운이라는 종목 얘는 제가 손절이 나갔습니다. 아쉽게 손절이 좀 됐고요. HMM, KCTC가 의외로 얘는 이제 컨테이너 관련주인데 위에서 뭔가 되게 잘 버텨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21선을 깨지 않은 모습이고요. 한번 이 컨테이너가 부족하니까 좀 부족하더라고 합니다. 컨테이너가 슬슬 차트도 좀 만들어가는 것 같고 뭐 매매를 좀 얘도 지켜보는 것 또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조선 관련주 이제 현대미포조선부터 해가지고 삼성중공업 한국조선해양 이쪽도 일단 제가 볼 때는 삼성중공업이 좀 요즘 거래대금 크게 터지면서 좀 상승이 나왔는데 일단 이 위에서 빠지지 않고 그러니까 떨어지지 않고 계속 있는 모습이라 계속 관찰은 좀 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HSD 엔진 얘도 좀 오늘 좀 아쉽게 손절을 좀 했거든요. 손절할 건 아니었는데 손절을 좀 했고 수급은 계속 외국인이 들어온 상태고 충분히 좀 뭔가 힘이 좋거든요. 얘도 힘이 좋습니다. 이게 바로 또 지금 5일선을 깨지 않는 모습인데 이 상태에서 5일선을 내일도 안 깬다고 하면 상승이 한번 나와줄 수 있는 그런 차트가 지금 만들어지고 있고요. 그건 좀 내일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움직임들이 얘네들은 지금 좋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현대차 관련주들, 여행 관련주들도 빠졌다가 다시 한번 회복을 해주는 모습이고요. 이쪽으로도 다 좀 상승이 좀 나와주고 있네요. 그 다음에 이 포인트 모바일, 아마존 투자, 지분 투자 이쪽으로 해가지고 돈들이 좀 들어와. 아주 IB 투자도 장막판에 좀 상승이 나왔다가 좀 끝이 났습니다. 대장은 포인트 모바일이겠죠. 지금은 예스24, 카카오뱅크 주관사 선정 이슈가 있었고 공인인증서는 내일 공인인증서 폐지가 있는데요. 근데 내일 일단 사실 얘가 한국정보인증 이런 종목이 이렇게 좀 떨어졌으면은 한번 사보려고 했습니다. 약간 한 언제냐 이 12월 4일날 금요일날 음봉이었죠. 그 다음날에 월요일날 음봉으로 이렇게 떨어지면은 여기서 조정이 나올 때 매수를 하면서 모아가 보려고 했는데 아쉽게 떨어지진 않더라고요. 그래서 사지 못했습니다. 호텔신라 오랜만에 좀 보니까 호텔신라가 좀 상승을 외국인들이 되게 금액이 크게 들어왔습니다. 외국인이 많이 사줬고요. 좀 상승이 크게 이어지고 있네요. LMS 자율주행차 테마 남성이라는 종목도 좀 보고 있는데 차트가 좀 좋진 않네요. 그 다음에 5G 관련주들도 그렇게 힘이 좋지는 않습니다. 2차전지 관련주들 쪽으로 좀 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종근당 바이오도 국내 치료제로 해가지고 상승이 좀 나왔던 종목이죠. 오늘 그러니까 뭐 셀트리온 제약이나 이런 종목들 빠지면서 얘네들도 좀 빠진 건데요. 그러니까 지금 국내 이거 오늘 문재인 대통령이 얘기를 한 건데 이제 코로나19 치료제 개발 빠른 진전 지원 아끼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면서 이제 백신인 화이자나 이런 것들이겠죠. 근데 그거 이전에 치료제부터 먼저 사용할 것이라는 그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이제 치료제 관련돼서 셀트리온이나 종근당 바이오 이쪽으로 이 두 쪽으로 해가지고 치료제 관련된 그 식약처 승인 이슈가 아마 올해쯤에 좀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고
셀트리온이 개발 중인 항체 치료제가 좀 유일하게 좀 치료제 좀 받고 있는 상태고요. 지금 이렇게 그러니까 연말쯤에 거의 올해 가기 전에 이런 치료제 이슈가 있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은 제 생각에는 이제 셀트리온 관련주들이 있겠지만 이런 종목들은 떨어지게 되면은 한번 어차피 이슈가 있을 거 그거를 생각하고 떨어졌을 때 분할로 매수를 조금씩 해보는 것도 괜찮지 않나 생각합니다. 종근당 바이오보다는 저는 셀트리온을 조금 더 볼 것 같고요. 그냥 요즘에 많이 올랐던 종목들을 위주로 좀 매매를 할 것 같고, 그 다음에 요즘에 또 보이는 이슈가 뭐냐, 이 AI 관련된 이슈가 좀 많습니다. 계속 오늘 또 나주에서, 원래 나주가 며칠 전에 어젠가요 나왔었는데 지금 고병원성 AI 확진 나와가지고 이 살처분 검토한다라는 이슈가 좀 나오고 있는데요. AI 조류 독감 이슈가 계속 나올 것이다 라고 생각이 들면은 얘도 지금 이렇게 떨어지는 이런 상태에서 매수를 조금씩 모아가 보는 것도 괜찮지 않나 라는 생각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 AI 이슈가 전처럼 2년 3년 전에 처음 퍼졌을 때처럼 그렇게 큰 시세를 받고 하는 건 아니지만 이렇게 계속 AI 이슈가 계속 나오게 되면은 이런 종목들도 얘는 이글벳은 아예 차트를 만들어 놓은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쪽으로도 수급이 다시 한번 좀 쏠릴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다른 종목들 제일바이오나 이런 종목들은 좀 약한 것 같고 이글벳만 좀 보면은 괜찮지 않나 생각합니다. 지금 하림이 의외로 좀 상승이 좀 나오고 있었네요. 오늘 좀 상승이 나왔고 이글벳을 좀 보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개별적으로는 유바이오로직스라는 종목도 이슈가 좀 있는데 얘도 차트를 좀 괜찮게 만들어 가고 있고, 다음 모나미 애국 테마주인데 얘는 이제 일본 기업을 매각한다라는 그 이슈가 좀 있었거든요. 그런 이슈로 해가지고 애국 테마주가 그동안 좀 상승을 했다가 좀 이렇게 급하게 매도세가 좀 나오고 있는데, 그래도 시장이 이슈를 좀 못 받으니까 이런 상태가 나오는데, 근데 시장이 또 이렇게 빠지다가도 갑자기 이슈들이 나오면은 얘도 상승이 나와줄 수 있습니다. 한국 정보 인증은 좀 이제 서서히 얘는 끝이 날 것 같고요. 지금 지우고 유니온 머티리얼 얘도 지금 차트를 지금 이렇게 만들어 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여기서 박스를 만들어 놓고 이게 미중 무역 전쟁 관련 이슈는 계속 지금 나오고 있는 상태고요. 얘를 지금 미국에서 이 대북 제재를 한다고 하면서 북한 이거 석탄 밀 수출 제재를 하고 있는 그런 상태고요. 지금 이제 중국에서도 좀 보복을 하려고 하고, 결국 중국이 미국한테 크게 타격을 줄 수 있는 것은 히토류가 좀 큰 타격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이 지금 히토류 수출 관리법이 12월 1일 날 발표가 됐습니다. 근데 그때 히토류가 들어가진 않았거든요. 근데 이 상태에서 갑자기 중국에서 히토류를 넣는다고 하면은 이 종목은 갑자기 상승이 이렇게 나와줄 수 있는 그런 모습일 겁니다. 그런 상승이 나와줄 수 있어요. 아니면 갭이 뜨든지요. 그런 거를 생각하고서 이런 종목에도 비중을 좀 조금이라도 넣어가지고 사놓고 기다려도 괜찮은, 지금 얘네들은 보시면은 차트가 계속 이 구간에서 머물러 있죠. 그렇기 때문에 좀 사서 기다려도 괜찮은 종목이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이글벤 얘기했었고, 비트컴퓨터도 원격 의료, SV 인베스트먼트는 이제 이문메드 관련돼서 이번 달에 임상 승인이 있다라고 했는데 얘가 특정한 구간을 잘 안 깹니다. 한 6,000원을 되도록이면 안 깰라고 지금 하고 있고요. 6,000원 이 구간을 깨지 않으려고 하는데 지금은 차라리 깨지고 났을 때, 왜냐면 여기서 반등이 계속 여러 번 나왔기 때문에 반등이 여러 번 나왔습니다. 그래서 6,000원에서 바로 매수를 기다리는 게 아니라 차라리 여기 깨지고 났을 때를 기다리는 게 괜찮지 않나 생각합니다. 케이시렐은 아까 얘기했었고요. HLB 생명과학도 최근에 리보세라닙 관련돼서 상승이 좀 나왔다가 요즘 어제부터 해가지고 좀 고정이 들어오고 있는 상태고요. 세로닉스라는 종목, 얘는 이제 LNF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라는 이슈로 해가지고 상승이 좀 나오고 있는데 얘보다는 이제 차라리 할 거면 LNF를 매수를 하는 게 조금 더 낫겠죠. LNF가 이제 상승률은 좀 적습니다. 상승률은 왜냐면 시가총액이 크기 때문에 상승률은 적은데 그래도 LNF가 좀 대장으로 보여지니까요. 그래도 또 세로닉스를 보면은 의외로 상승 폭이 크긴 크네요. 얘네들이. 그 다음에 KGETS라고 얘는 이제 폐기물 관련주인데 얘도 지금 코로나 이런 것 때문에 폐기물들이 많이 늘어날 것이다. 포장이나 많이 배달을 해 먹잖아요. 그런 것 때문에 쓰레기들이 많아질 것이다 라는 이슈로 얘도 지금 이슈를 계속 받고 있고요. 좀 좋아 보이는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아미노로직스도 아까 말했듯이 CMO 관련해가지고 그 관련주고, 이제 셀트리온 제약
저는 이제 낙폭과대 종목으로 해가지고 몇 개 넣어놓는 것들이 있을 건데, 일단 셀트리온 제약을 좀 더 볼 것 같고요. 얘는 뭐 어차피 국내 연말 치료제 이슈가 있으니까 얘는, 그리고 보시면 셀트리온 제약 그 밑에서 이렇게 올라갈 때는 개인들이 이렇게 좀 올렸지만, 떨어질 때는 개인들이 팔면서 여기 외국인들이 좀 크게 들어오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얘는 저는 떨어지면은 좀 사볼 것 같아요. 좀 살 것 같습니다. 아니면은 아까 봤던 우리바이오가 좀 많이 떨어지게 되면은 그 과대 낙폭으로 해가지고, 낙폭 과대로 해가지고 좀 사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다음에 요즘에 이 피플바이오 오랜만에 다시 그 신규주들이 좀 상승이 나와주는지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레이크 머티리얼즈 얘는 좀 강하게 상승을 좀 나오고 있어가지고 얘를 그냥 관심 종목이 좀 넣어놓으려고 합니다. 얘는 무슨 종목일까요? 그린 뉴딜. 일단 좀 상승이 좀 크게 나오고 있고, 두산 퓨어셀이 오랜만에 또 상승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도 이제 거래소 종목이기도 하고, 시가총액은 좀 높지만 상승이 좀 빠지지 않고 계속 나오네요. 특정한 구간에 왔을 때 계속 매수가 나오고 있고요. 그다음 메디톡스, 이것도 보톡스 관련 종목인데 얘도 좀그 차트가 여기서 빠지지 않더라고요. 이런 곳에서. 그래서 나쁘지 않은 것. 대한과학은 좀 빠졌지만 얘도 낙폭과대로 좀 보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기다가 좀 놓고요. 그다음 넥슨GT는 그래도 차트 모습이 나쁘지 않아가지고 그냥 넣어놓고 좀 보려고 합니다. 오늘 영상 이렇게 마치고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하고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